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아, 좀 답답해지는데요.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9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1만원입니다. 와, 정말 참, 예상은 했는데, 조금씩 안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큰 흐름은 맞게 갔는데 디테일하게 매매하는 부분에서 계속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깝죠. 예상했던 대로 딱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수익이 딱 나서 한 15만 원 플러스 딱 됐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수익이 쭉 줄어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해버리니까요.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방향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그냥 두서없이 쭉 풀어볼게요. 간밤에 미정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부채 협상이 결렬됐죠. 결렬되는 것까지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어제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렬이 되기가 쉽죠. 협상 타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감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 입장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주장이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31일까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협상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그거니까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가 돈이 다 떨어진다. 금고에 돈이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뭐라 그러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6월 1일 되면 망한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약간 머리를 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까지가 금고에 돈이 바닥이 난다고 치면 이번 주까지 타결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타결이 돼야 이제 상원 하원 열어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냥 뭐 양쪽 대표 만나가지고 하자 이래갖고 꽝이 아니고 일단 의회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방송할 때 이번 주까지 타결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당장 타결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하루 흘러갈 동안에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어제 이제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니까 바로 나스닥이 한 1.26% 반응이 바로 오죠.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 쪽도 그렇고 지금 긴장감 고조되는 이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디폴트 선언에 대한 그런 대비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빠질 것 같다 이까지 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국내 증시가 안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5분봉으로 볼게요. 거래소 지수가 아침에 이제 미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어 올렸어요. 눌렀는데 또 들어 올리고 다시 또 눌렸는데 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합에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난감해져 버렸죠. 제가 포지션을 구축했던 게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거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인버스를 570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면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오면 이걸로 이제 이 하락하는 부분에 손실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수가 반등해 버리니까 인버스가 거의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버스가 거의 지금 0.39%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바로 팔아 버렸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안 올라가길래 반등 나오길래 인버스를 매도해 버렸고요. 정리해 버렸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금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었다면 협상 결렬로 해갖고 미증시 하락했으니까 국내 증시가 쭉 빠졌다면 여기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인버스에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종목 손실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건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인버스가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해가지고 손실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제가 가진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흑해 그 곡물 수출은 협상이 됐는데 흑해 입구를 봉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흑해 입구를 봉쇄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누보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탑 그러니까 세력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확 끌어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 미래생명자원 한 14% 정도 이렇게 사료 관련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전부 이제 악재가 되어 버렸죠. 러시아가 특혜를 봉쇄하고 전쟁이 더 과격해지는 상황으로 가니까 한미글로벌이 3.4%나 빠져버리고요. 유시는 뭐 그나마 0.6% 빠지고 도엔지니어링은 조금 올랐는데 이건 이익 실현해 버렸고요. 그 다음 데모 5% 빠져버렸죠. 현대부담 3.3% 빠져버렸죠.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버스가 작동을 안 하니까 지수가 반등해 버리니까 인버스로는 수익이 안 생기고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손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역방향을 타서 오늘 손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진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뭐 시장에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온통 지금 뭐 부채 협상 부분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좀 상황이 좀 묘하게 돼버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독일 증시가 지금 1.3%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갭 떨어져 갖고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얘들이 빠지는 게 이제 왜 빠지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느낌으로는 이제 부채협상 결렬되는 그 부분에 미증시 빠지는 그 부분 악재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는 이 부분이 유럽 쪽에 긴장감을 고조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 증시가 갭으로 떨어져서 이걸 못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해버리는 S&P 500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로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공포지수는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이 전형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에 나오는 동작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했던 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오늘 도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데모는 30만원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괜히 신경만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건 거의 뭐, 지난번에 낮게 잡아놓은 거라서, 마이너스 5천원이었던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유신은 300만원 그대로 놔뒀고, 한미글로벌 300만원 있는 데서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내리길래, 200만원 줄였고요. 현대에버다임 200만원 있는 데서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유신 300, 현대에버다임 100만원, 그리고 한미글로벌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되게 올라가길래, 화신 같은 종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화이텍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화이텍을 500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승부를 보려고 성화이텍 500만원 잡고 다른 거 줄여놨으니까 유신 300, 400, 500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화이텍을 500만원 잡아갖고 1000만원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유럽 증시 급락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확 빠지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화이텍은 시간에 걸려서 본전에 그러니까 1250원 여기에서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내일 다시 잡더라도 이거 지금 당장 뭐 불안하니까요. 유럽 증시 급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매도해갖고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화혜택이 지금 현재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합치면 유신이 300이고요. 100 해서 합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600만 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미정씨가 급락할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제가 봤을 때,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뭐 땡겨가지고 협상 타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로 더 미정씨가 하락할 위험성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시간에 그래서 인버스를 다시 또 600만 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주식이 600만 원이니까 인버스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춰놓은 겁니다. 맞춰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왜 이거 할 때 있었죠. 이 부분일 때, 이거 진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위치에서 지금, 확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게 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협상이 타결돼 버리면은 또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저 밑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협상이 계속 결렬돼 갖고 하루로 넘어가면은 그 학제로 또 증시가 하락할 것 같은 그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상적으로 하자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버리고 현금 100%가 답이 맞았을 것 같아요. 답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제가 그동안 버텼던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유신을 여기서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또 도저히 이거 여기서 만약 손절했는데 증시가 급등하면서 얘가 날아가 버리면 정말 속설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버스 가지고 해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버스를 600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도 돈을 못 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수가 미증시가 상승해 버려도 인버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나버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해 버리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손실 나기 때문에 이걸로 또 마이너스 나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일단 어정쩡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난감한데요. 유럽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적당히 빠졌으면 지금 유럽 증시가 독일 증시가 거의 한 1.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만 많이 안 빠졌더라면은 제가 인버스 이거 매수 안 하고 그냥 종목만 딱 가지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락하면 그냥 손실을 그냥 손실 감안하고 많이 안 빠질 거니까요.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올라 그랬는데 지금 유럽 증시 너무 빠지니까 1.4%대로 빠져버리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서 또 마이너스 나버렸죠. 인버스가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수수료에다가 지금 많은 마이너스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인버스를 해지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오늘 디테일한 매매하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좀 얻어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렇게 손실이 안 나지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다가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증시가 또 더 추가로 빠져가지고 시장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면 보유 종목을 확 줄이고 인버스 쪽으로 이제 해지해 놓은 걸로 샘샘 해갖고 이제 싹 빼면 되겠죠. 정리를 다 해버리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든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그냥 삼부토건 예로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간에서도 또 6%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삼부토건만 그냥 축 잡고 이게 지금 MOU 체결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왜 이 정말 듣보잡 회사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른 건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SY 이 종목도 올라가겠죠. 아, 이건 또 못 올라가네요. 패널 쪽인데. 그럼 오로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삼부토건하고 DY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지불도 실력도 없는 회사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명함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꼬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다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대거 뒤로 다 밀려버렸어요. 하락을 쭉 해버리고 뭐 삼부토건 같은 이런 종목이나 DYD 이런 종목만 그냥 급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상황 봐서 그 보유 종목을 다 팔아버리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괜히 이거 붙들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버스 정리해버리고 그 나머지도 같이 팔아버리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